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세형제 PD 윤진근입니다. 오늘은 LH공사 직원분들의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PD님, 혹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종류의 뭐 투자라든가 소유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집이 집이구나. 저는 자가가 아니에요. 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제가 전세를 이 집 들어가게 된 게 한 4년 됐어요. 4년 전인데 처음에 이 집 딱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진짜 새로운 진짜 스위트홈이다. 여기는 내가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딱 그 당시에 시세가 또 주변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봤을 때 다른 데들은 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 90%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얘는 7, 80%라서 건강한 전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죠. 그리고 4년을 살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매가가 2배 반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스위트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퇴근길에 딱 내려서 아파트인데 내가 아파트를 보면 못하면 이제 거대한 비석으로 보이는 거죠. 저게 나의 실착을 상징하는 저 콘크리트 덩어리. 그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았기 때문에 약간 더 무리를 해서 얹으면은 살 수 있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장래를 봐서는 단기 거주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연끌을 해야 돼요. 진짜 이번 생을 다 끌고 다음 생까지도 끌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해갖고 집어넣으면은 엄청난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집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본인 영혼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명의까지 다 끌어들이잖아요. 아주 다각도로 연끌을 해야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우리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또 투자를 잘하셨다고 아주 칭찬의 목소리가 자자하더라고요. 참여연대와 민변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은 LH공사 직원분들이 수십 명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일대에다가 땅을 많이 사놓으셨대요. 발표 직전에 많이 사놓으셨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다. 일단 입지 신정이 좋아. 3기 신도 되는 자리. 그리고 시기도 좋아. 너무 오래전에 사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예, 금융 비용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미리 하기 힘드니까 바로 얼마 안 돼서 되기 직전에 투자하는 내용도 엄청 좋아요. 보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에 나무 25그루를 심었대요. 1제곱미터 네, 안에 보상을 받으실 나무들을 25그루.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목을 키우는데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상추도 1제곱미터 안에 25개 하면 지들끼리 물 못 빨아먹어갖고는 그냥 삐득삐득 말라간다고 노멀랭이 된다고 상추가. 근데 큰 나무가 이거 뭐라더라? 버드나무라는데 버드나무요? 버드나무를 25그루를 심었대. 이 사람은 자신 있었던 거지. 1제곱미터에 왜 버드나무 25그루 못 자라냐. 여기에 물창을 키울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야. 있다. 빽빽하게. 아마존 만든다 내가 여기다가 시흥에다가. 근데 하필 개발이 돼가고 다 가랍게 생겼는데, 근데 우연찮게도 이 버드나무가 이제 내부 그 LH의 그 규정에 따르면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된대요. 아주 우연히. 이분은 이제 나무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쓰린 마음을 이제 공사해서 이제 어루만져 줘야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무슨 뭐 박물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인가?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를 심었대요. 에메랄드 그린이요? 광물 이름이 아니고 색깔 이름도 아닌데 에메랄드 나무 이름이래요. 저는 그거 크레파스에서만 좀 본 것 같은데. 뭔가 이 나무는 보상 규정에도 없대요. 그럼 보상 규정에도 없는 거 아무거나 심으면 뭐 강아지 풀 많이 심었다고 해갖고 보상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상이 잘 나온답니다. 이분도 나무를 엄청 사랑하신 거지. 구하기도 어려운 거를 굳이 이렇게 구해갖고는 심을 정도면은 노후에 내가 대삼림을 만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LH 하필 또 그 땅을 갈아엎겠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4,000제곱미터를 사셨대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쳐갖고 사셨대요. 등기를 합쳐서 사셨댔나? 한 다음에 다시 분필 등기를 나눴대요. 1,000제곱미터씩 정확하게 1,000제곱미터씩. 4등분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나중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물론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1,000제곱미터당 분양권 하나씩 나온답니다. 아마 뭐 측량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4등분하게 되면은 가운데 땅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도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맹지라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건데 그 소유자 같은 분은 이제 그런 걸 감내하는 거죠. 신도시 개발이 안 돼도 내가 이걸 왠지 모르지만 등기를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맹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지. 난 맹지가 좋아. 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내 땅에 갈 수 없다는 그 희귀함. 남의 땅을 굳이 밟아야지만 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뭔가 배덕감? 이 뭔 개소리야! 너무너무 다행히도 이게 다 보상 대상이 돼갖고 이 맹지를 눈물을 머금거든 혹은 이상한 마음으로든 취득하신 분도 보상을 받게 됐대요. 큰 땅들을 막 사시다 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북시흥 농협
과림 지점 한 곳에서 58억 원이 대출했답니다. 58억 원이요? 네, LH공사 직원분들한테 58억 원이 58억 원이라는 돈이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죠. 주담대 같은 경우는 2점 몇 나오고 신용은 3점 뭐몇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중익 대출하면은 뭐 57 뭐 그 이상도 나오는 것들인데 아니 그 58억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H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균 연봉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추측컨대 보통 이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 받는 사람의 그 신용 상태, 자산 상태를 고려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이 공사 직원분들이 엄청 연봉이 높거나 아니면 자산이 엄청 많아서 근저당 뭐 저당해도 넘쳐나게 막 있다거나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더 있네요. 돈이 짧게 필요했던 거야. 아. 한 달 이자 몇백 나가면 어때? 이번 달만 쓸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주담대 알아봤는데 35년 알아보고 왔거든요. 35년이요? 35년 후면 나 몇 살이야? 자연과 나무에 대한 애정이 큰 분들부터 이 금전이란 이 경제관념, 이 이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밝으신 분들까지 다종다양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거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투기 아니냐, 내부 정보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니까 내부 직원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블라인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신 게 있어요.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 투기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하는 거지. LH 다닌다고 투자도 못하냐. 본인의 어떤 명석한 두 대를 바탕으로 내부에서는 회사 신경도 안 쓴다. 28층에 들리지도 않는다. 28층 없다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다. 이 명언이야. 이런 멘트가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회사가 없지. 이것이 공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은 솔직히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웃는 거겠습니까? 그쵸.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내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한 게 이게 다 뭔가.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업무도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슬픈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돼서 왔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고역스럽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일하는 자체가 힘들고 긴 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밤 12시까지 글 쓰고 뭐 자료 조사하고 그리고 재판 나가서 막 말싸움하는 후보가 필요했어? 대충 하고 임장 다니면 되지. 그렇죠. 구석구석 다니면서 요만큼씩이라도 한 병 알박기 거기다 나무 에메랄드 긴 하나씩 딱 심어. 아니다 25그루는 난 심을 수 있네. 빽빽하게 심을 수 빽빽하게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물이다 조금씩 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공기업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나요? 지금 처벌 규정 자체는 있어요. 처벌 규정 자체도 있고 처벌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수사도 되고 있어요. 이 처벌에 대한 규정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관련된 것은 또 부패방지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를 직접 규율하는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에서도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나 있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유사 관련된 걸 더 이제 검토를 해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처벌 규정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된 자가 그걸 누설했을 때, 누설한 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처벌하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 쟁점은 뭐가 되겠냐?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상 비밀이잖아, 비밀. 네. 비밀이라는 거는 뭐 영화처럼 클래시파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류 봉투가 왔다 갔다 그런 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그쵸. 이런 게 이건 진짜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대 정도의 수준의 보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비밀을 취득해서 했다라는 것과 취득해서 알려줬다는 거 이거 다 남아있는 증거가 적지 않을까. 네, 이걸 다 입증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이제 입장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득을 봤으니까 다 몽창 처벌. 또 이거는 어느 정도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서는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제일 약해요. LH를 대상으로 만든 법인데 가장 가볍네요. 이 토지주택공사법은 LH에 관련된 법률인데 조문 자체도 한 30조가 안 돼요. 그리고 처벌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28조가 유일합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은 좀 더 청렴해야 되고 그런 거에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감정과는 반대되는 거네요. 그렇죠.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 거래 같은 거를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요. 본인 계좌로만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내용을 또 분기마다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뭐 사고 팔고 하면 다 보고를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는 점심시간에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에만. 그리고 금액을 제한하고 한편 또 국실장급 이상은 아예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한답니다. 이런 엄격한 수준의 이런 규제가 있는데 아예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처벌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 하나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혹은 나라의 국고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환수, 몰수, 추징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관련법이 부패방지법에서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긴 한데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개정 논의가 좀 있습니다. 3월 말경에 나온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벌 자체도 되게 강력하게 올렸어요.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올리면서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 또는 추징 몰수로 할 수 있도록 다 환수하고 그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개정안에는 소급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지금 벌어진 다음이잖아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급, 예전에 있던 걸 돌아가서 다시 뺏어온다라는 소급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소급 규정에 빠진 개정안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소급 규정을 넣은 개정안도 새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이 건의 해석이 적용이 된다라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이 비등비등하다. 혹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소급 적용 반대 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몰수나 추징 혹은 형별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재산이나 부패재산 같은 것이고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어렵다.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라는 거죠. 이미 벌어진 일을 그 당시에 없었던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혹은 만들어서 재산권을 이제 행사하는 걸 막고 재산을 뺏어오겠다라는 거는 헌법적 가치에 심각하게 반한다라는 그런 것이 소급표 적용의 이제 반대 입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나 그런 생각들은 이미 이제 뭐 다 몰수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 법이 잘못됐다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다 새로 법을 만들어서 소급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진짜 법의 횡포죠. 그 법 집행자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만 사회를 꾸려나갔다는 거겠지만 1번 이미 기존에 있던 법으로 봐서도 범죄고 2번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어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부동산 대호황기에 있어서 그런 거에서 엄청난 심각한 그런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3번, 이거는 전 국민들이 이걸 부당하다 혹은 부당하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게 부당하다는 건 다 인정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 국가적인 법감정이 이게 대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헌법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한 시대, 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그런 규정으로서, 규범으로서 녹아들어 있는 게 헌법일 터이고 혹은 그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규정한 게 헌법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헌법이라는 건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국대전 쓰고 있나? 압수를 하고 막 뭐 줄이 틀고 막 하나 가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헌법적 가치도 어느 정도는 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법률가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헌법적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좀 해봐요, 좀. 일단 몰수해보는 거야. 몰수해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해. 난 진짜 투자한 거야. 그러면은, 물론 아닐 테지만. 소송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반환해달라. 반환소송하고, 길고 즐거운 반환소송을 하고, 그 와중에 헌법소원, 위헌심판 이런 것도 막 해서, 헌법 재판도 막 하고, 길고 긴 소송의 와중에 사회가 끊임없이 보는 거죠. 제가 그랬구나. 저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저렇게 피해를 끼쳤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런 뭐 입법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고 파헤치는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어떤 법망적인 어떤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면 죽창? 아 근데 국민 여러분들 대다수는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앞에 평등하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법을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어떤 국민들이 더 이제 실질적인 혹은 마음의 피해를 입지 않고 공기업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존경받을수록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존경받기엔 좀 놀랍죠? 경악스럽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오늘은 이제 LH 공사 직원분들의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투자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따라할 만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그런 관심과 그리고 제도 개선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